네, 안녕하세요. 굿이븐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상승 추세, 뭐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상승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횡보 추세는 옆으로 기는 형태, 움직임이 나올 거고, 하락 추세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이야기할 겁니다. 상승 추세냐 혹은 지금 하락 추세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에 있느냐 하락 구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이제 주가라든지 시장 상황이 상승이라면 우리는 돌파 매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눌림목이라는 구간에서 매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락일 때는 어떨까요? 하락일 때는 추세의 어떤 상단이나 이동평균선을 맞으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돌파를 해야 될 자리가.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하는 자리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전저점이라든지 더 하락 구간을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칼날 같은 자리가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구간에 있는지 하락 구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방향성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면서 주가가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겠고요. 횡보를 하는 경우는 어느 이제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 횡보 추세가 이제 비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성이 딱히 없이 어느 일정한 대역폭을 가진, 진폭을 가진 흐름이 옆으로 기어 나가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없는 것을 이제 횡보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승과 하락이라는 건 그냥 아는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횡보라는 단어가 뭐 새로 배워야 되는 단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추세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을 맞고 여기서는 지지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설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지를 해서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저항 부분이 이평선에 닿거나 추세의 어떤 선에 닿으면 저항 부분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이탈이나 재차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타고 가는 경우, 보통 이제 횡보하는 이런 추세가 왔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보통 중간에 밀집하게 돼요. 뭐 팁을 여기서 하나 더 드리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또 수렴했다가 발산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기 평선부터 중기동 평선까지 모였다가, 그래서 뭐 수렴을 갖고 그 다음에 발산을 하면 이 평선이 벌어지면서 정배열 혹은 빠질 때는 역배열,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게 되고, 이 발산이 또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주가가 다시 모이면,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주가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상승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저가가 낮아지고 고가가 낮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소위 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승 N자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저점에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 갱신하는, 하락 N자 패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방향을 갖는, 이런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을 놓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케다 5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3법 구간에서 보면은, 3법도 양봉이 하나 뜨고 음봉이 이렇게 3개 나오고
양봉이 이제 고가를 갱신할 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도 상승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의 시작점이 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 파동의 저점은 이 상승 부분의 첫 번째 시가 가격, 처음 시작하는 가격을 깰 수 없다. 이게 법칙이죠. 기본적으로 해서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나 사케드 3법에서 말할 때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질 경우에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지점으로 왔을 때 움직일 때 매수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최근에 나온 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가는 낮아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됐을 때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저가는 낮아지게 될 거죠.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손절선이라든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데, 고점을 갱신하거나 돌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하락을 보인다면 이거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하는 뭐 다른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하락할 때는 매수할 부분들이 봤을 때 저점을 이탈하는 국면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많죠. 왜냐하면 이격과다라든지 낙폭과대 혹은 주가가 최근에 어떤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밀리는 돌리는 구간, 그래서 계단식 이제 마디가 주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지지선이라든가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정적 지지와 동적 지지. 네. 동적 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락장에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저항으로만 작용을 하지 지지로 작용하는 이동평균선은 없거든요. 이격과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평균치로 보통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반등을 주더라. 보통 뭐 업종주라든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하락 기울기가 있을 때 21선에서 뭐 20% 이상 빠지는 경우에서는 반전을 많이 주더라. 이런 식의 어떤 경험칙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보통 그래서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격과다에서 단기적으로 돌리는 수급들을 보고 혹은 지수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마디 정적 어떤 등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마디로 계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 마디가 더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 관심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워두세요. 상승은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저고 고고다. 하락은 저저 고저다. 그래서 하락이랑 상승이랑 왜 중요한지 앞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파생이라든지 뭐 인버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부분들의 변동성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기적으로 상승 N자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헤드앤숄더 혹은 뭐 쌍바닥 뭐 이런 식으로 쌍고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변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패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